리뷰 레인저 최종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4기 백엔드 김주웅입니다. 저희 구성은 총 이렇게 4챕터로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저희 프로젝트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하게 이제 매니저님과 또 5기 기수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런 과정을 좀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구성을 했고요. 이제 마무리는 시연 영상을 보고 QA를 진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저희 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했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팀원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6명이고요. 이제 백엔드 3명,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3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엔드는 도메인을 중심으로 이제 역할을 분담했고, 이제 프론트엔드는 페이지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저희는 팀원이 다 열정이 다 엄청 넘쳐가지고 처음부터 주제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 우선순위를 세웠고, 다행히도 이 부분은 좀 일치했는데 저희는 실제 사용자를 유치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가까운 이제 타겟층을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데브코스 구성원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데브코스 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피어 리뷰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피어 리뷰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개선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크게 3가지 포인트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피어 리뷰를 진행하는데 다양한 매체들을 되게 많이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랙, 그다음에 구글 폼, 그다음에 PDF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매니저님이 이제 실제로 수작업을 통해서 막 수정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생도 리뷰를 작성하고 이제 수작업을 통해서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이런 것도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개선 포인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제공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나온 저희 주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피어 리뷰를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이 주제고요. 여기서 피어 리뷰는 저희 데브 코스에서 진행하는 피어 리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간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이제 역할별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총 3개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뷰 생성자고, 리뷰 생성자는 쉽게 말해서 이제 피어 리뷰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스펜서님이나 소피아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리뷰 작성자는 이제 리뷰가 왔으면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성자를 의미하고, 리뷰 대상자는 이제 작성된 리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이제 핵심 기능은 또 똑같이 3개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리뷰 응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풍부한 리뷰 결과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질문 형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리뷰를 관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니저님이 수작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게 목적별로 좀 이제 대상자별로 분류를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좀 자동화시키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뷰 결과도 이제 단순히 이제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사이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리뷰를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리뷰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질문 형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질문을 작성하는 거고, 저희가 또 이제 디테일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질문 같은 거를 만들 때도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제하는 것과 뭐 삭제하는 기능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생성하고 이제 피어 리뷰 참가자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디테일하게 약간 그 검색을 할 수 있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리뷰가 생성이 되면은 피어 리뷰 대상자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전달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저희는 리뷰 답변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찬가지로 제가 누구한테 리뷰를 해야 되는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응답자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로 리뷰를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위에 보시는 위에 빨간색 화면처럼 저희가 누구한테 리뷰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저희가 진짜 실제로 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리뷰를 완료하면은 이 상태값을 통해서 좀 작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요. 이제 이게 되면은 리뷰가 이제 응답자들이 답변을 하면은 리뷰 관리자는 다시 이 응답 내용을 관리할 수 있어요. 누가 응답을 했는지,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그다음에 반대로 리뷰 대상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를 저희가 좀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저희가 이제 뭐 검색이나 정렬을 통해서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리뷰도 이제 상태가 있어서 진행 중인 거, 마감 중인 거 이제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놨고요. 그 어떤 식으로 그 리뷰 대상이 어떤 리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누구한테 리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좀 멋진 거는 저희가 그 GPT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스펜서님이 뭐 약간 욕설이나 감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제하는 과정을 저희 GPT를 통해서 좀 반자동화 시킨 상태입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리뷰 결과인데 저희가 다 이제 리뷰가 마무리되면 어떤 결과를 받아야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아까 시각화를 통해서 좀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했는데 이 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총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PDF 같은 거로 저장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PDF로 봤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좀 추가해 봤어요. 네, 이제 프로젝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협업 툴이고 이건 다 똑같이 쓰는 거여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지라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해당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션을 통해서 협업 그 문서화 과정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은 거를 사용했습니다. 보니까 MSW 같은 걸로 이제 테스트를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백엔드 기술 스택이고요. 다 많이 사용하시는 걸 사용했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가장 기본적인 거를 사용해가지고 서비스를 빨리 만들어내자는 그런 목적으로 좀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아키텍처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저희 CI/CD 파이프라인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기본적인 아키텍처입니다. 네, 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걸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백엔드가 하면서 느꼈던 개발 포인트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싶은데 저희는 사실 그 서비스 특성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동시성 문제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성능 개선이나 아니면 가용성적인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이런 도메인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시를 하나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가져왔고요. 그래서 저희 컨셉은 이제 테이블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도메인은 이제 리뷰인데 리뷰가 이제 사실 설문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설문을 요청하고 이제 응답하는 건데 이런 거를 저희가 표현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답변이랑 매칭시키고 관리하는 게 저희의 좀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질문 형식이 되게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런 질문들과 답변을 또 관리해서 매칭시키는 게 굉장히 좀 복잡했고요. 그다음에 또 응답 결과만 또 사용해가지고 저희 리뷰 결과에 사용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어떤 식으로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했는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설계를 화면을 보면서 그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고 그걸 그대로 ERD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ERD로 만들다 보니까 되게 뭔가 객체지향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ERD에 있는 테이블을 중심으로 그대로 패키지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또 네, 복잡해지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ERD를 만들고 그걸 그대로 엔티티로 옮겼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한 예시를 가져왔는데 그 예시가 저희가 아까 응답들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의 응답을 표현해야 됐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테이블로 녹여 놓으니까 다음과 같이 그 한 테이블 안에 뭐 평점에 대한 건가 아니면은 뭐 육각 스탯 아니면은 뭐 질문 옵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야 되는데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전 팀이랑 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엔티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컬럼이 추가될 때마다 뭐 테이블이 다 변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컨트롤러 다 변경돼야 되고 나아가서 이제 API까지 변경되다 보니까 프론트엔드 분들도 같이 이제 로직이 좀 수정되는 상황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불필요한 값들도 같이 가다 보니까 이런 초기값 설정에 대한 논의도 되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런 거를 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좀 방안을 찾았는데, 저희가 문제가 테이블 중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였고요. 좀 더 도메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JPA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테이블 중심으로 생각을 하냐라는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 방식으로 좀 고려를 해봤었을 때 질문에 대한 이제 표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상속 구조로 표현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한 시도를 좀 해봤었는데 되게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저희가 질문이 추가됐을 때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순히 컬럼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클래스를 추가하는 겁니다. 위에 이제 가장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질문 유형을 하위 클래스로 만들어서 했었을 때 장점은 저희가 이제 질문 유형이 늘어나도 이제 다른 수정들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상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답변을 이제 코드 변화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어서 저희가 이제 테이블 중심에서 이제 객체 지향적 그리고 나아가서 도메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성을 잡고 있고, 아직 프로젝트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추가를 하지 못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리뷰 자체를 하나의 엔티티로 표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테스트를 했었을 때 좀 재사용을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했었을 때 그 매번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질문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그 설문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질문들을 다 표현하는 게 매번 데이터를 만들기 힘들었었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테이블로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또 한 곳에서 써야 되는 데이터가 다른 곳에서 써야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을 때 이제 뭐 오브젝트 마더라는 개념을 알게 됐고, 사실 패턴까지 모르겠지만 이 개념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인원 값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픽스처를 만들었습니다. 그 픽스처를 만들었었을 때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저기 필요할 때 사용한 게 되게 좋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백엔드 발표 여기서 마치고 프론트엔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 특성상 뭔가 빠르게 제품을 내보고 이거를 좀 피드백을 받는 거를 목표를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뭔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은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한 가지 원칙으로 삼았던 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좀 쓰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라이브러리에 좀 깊이 의존하지 말자라는 목표를 저희는 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저희 스스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꼭 우리한테 필요한 라이브러리인가? 이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 뭔가 다른 대안책은 없나? 이게 꼭 최선책인가? 이런 거를 계속 저희 팀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저희 프로젝트에 맞게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래는 리코일이라는 전역 상태 관리 도구를 사용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제 기획 초기부터 이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도입하는 게 맞나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각 데이터의 상태마다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라이브러리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저희 스스로 이 라이브러리를 도입했을 때 어떤 게 좀 베스트 프랙티스인가? 어떤 게 좀 좋은 폴더 구조인가? 이런 거를 저희 스스로 계속 회의를 하고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저한테 테스팅을 받아보고 유저 테스팅을 해보고 저희에게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담아냈는데 저희 팀의 목표가 어떻게든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고 이거를 좀 유저한테 뿌려서 좀 빨리 피드백을 받아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리고 이 테스팅을 누가 해줄까에도 좀 고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데브 코스와 뭐 피어 리뷰에 좀 익숙해져 있고 저희 그 데브 코스 안에 속한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저희 다음 기술인 5기 분들을 좀 고려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매니저님 입장에서 저희 서비스를 썼을 때 어떤 게 불편하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지? 이런 것도 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유저 테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테스터 모집은 그냥 슬랙에서 바로 했습니다. 저희 5기 분들 딱 시점이 그 1차 팀 끝나고 딱 2차 팀 이렇게 막 2차 팀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설문을 만들어서 오기분들한테 저희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런 리뷰가 있고 이런 이런 설문이 있는데 혹시 그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지 좀 공유를 드렸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데 1차 팀이 끝나고 뭔가 이런 재미로 보는 지금까지 본 이 사람은 요 설문을 뿌렸고 여기에는 약간 이 사람의 첫인상은 어땠어? 뭐 이 사람의 MBTI는 뭔 것 같아? 이런 좀 재미로 하는 질문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서비스의 좀 사용 방법과 함께 이렇게 피드백을 받도록 테스팅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오기분들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저희 서비스의 어떤 좀 리뷰 결과가 좀 시각화된 결과가 있다는 좀 있어서 좀 기분이 좋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 역시도 뭔가 좀 행복하고 좀 기분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계속 저희는 바라봤는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저희가 개발하는 동안에 사실 캐치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오기분들께서 이제 테스팅을 해주고 피드백 받은 걸 받아보니까 되게 좀 많았어요. 뭔가 기능적으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부터 저희가 QA단에서 발견하지 못한 자잘자잘한 에러들도 있었고 그리고 UI적으로 지금 이런 UI인데 이게 좀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거의 한 40개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피드백을 노션으로 좀 구분을 해서 지금 기록을 해놓은 상태고 뭐 좀 자세하게 예를 들면 추가적인 기능으로 좀 요구된 것 중에 약간 베스트 리뷰나 뭐 베스트 리뷰어 등과 같은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질문 순서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 등도 있었고 이거 외에도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피드백을 남겨주셔서 정말 되게 감사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기분들은 아무래도 리뷰를 답변하는 입장이니까 저희 매니저님 입장에서 리뷰를 생성을 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피아님과 스펜서님께 각각 요청을 드려서 소피아님께서는 뭔가 자잘자잘한 UI적 이런 게 좀 불편하다라는 피드백을 주셨고 스펜서님께서는 이제 뭔가 그룹별로 이제 소속을 좀 그룹화하는 기능이나 아니면 뭐 개인 리뷰 결과를 좀 한 번에 PDF로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면 전체 멤버에 대한 대시보드 이런 기능을 추가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피드백 받은 거를 아무래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발표까지 저희가 쳐낼 수 있는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쳐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예시가 지금 여기는 지금 답변하는 페이지인데 리뷰를 받고 유저가 답변을 하는 페이지인데 저렇게 내가 지금 응답할 유저를 고르는 게 사실 이렇게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아서 저희가 좀 이거를 좀 UI적으로 개선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좀 UI를 개선을 해놨고 내가 누구를 답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좀 모호한 것 같다. 이런 피드백도 받아서 저희가 이것도 UI적으로 좀 최대한 개선하고자 해서 좀 개선을 시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간 저희 질문 유형 중에 육각형 스탯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도 좀 그 글자 크기가 너무 제각각이다 뭐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 좀 별로 안 이쁜 것 같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것도 최대한 좀 개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QA단에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버그들까지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정말 감사했던 경험을 했는데 뭐 좀 살펴보면 약간 정말 진짜 자잘자잘한 버그예요. 뭔가 답변을 할 때 이렇게 수신자를 바꿀 때 바로 첫 번째 문항으로 가면 좋겠다. 뭐 뒤로 가기 탭이 제각각이다. 뭐 이런 버그들을 감사하게도 오기분들께서 찾아주셨고 저희는 이거를 지금 발표 전까지 최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금 하나하나 쳐내는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리팩토링인데 아무래도 사용자가 좀 저희는 계속 뭔가 이거를 좀 쓰고 뭔가 좀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피드백이 저희 랜딩 페이지가 아직 없는데 이렇게 랜딩 페이지가 없으니까 너희가 무슨 서비스를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좀 모호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이 랜딩 페이지를 뭔가 최우선 순위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PDF를 지금은 윈도우 점 프린트로 이제 PDF를 저장하게끔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잘리는 부분도 있고 글자가 좀 이상하게 출력이 돼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라이브러리를 찾아보고 저희가 저희 상황에 맞게 최대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별점을 0.5점 단위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아서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을 같이 이후에 좀 개발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 이제 다음으로 시연 영상과 QA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연 영상에서는 리뷰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생성자와 초대받은 리뷰에 답변하는 응답자, 최종 리뷰 결과를 받게 되는 수신자로 입장을 분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뷰 생성자 입장에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성자는 메인 페이지의 리뷰 생성 탭으로 들어가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리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들 리뷰의 제목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리뷰를 본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리뷰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뒤로 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헤더를 통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려 한다면 모달을 통해 작성 중이었던 내용이 삭제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 다양한 질문 형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질문마다 필수 여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다 구성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리뷰 응답자들을 선택합니다. 검색을 통해 원하는 응답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모든 응답자를 선정하면 리뷰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응답자들에게 리뷰를 전송합니다. 리뷰를 생성하고 나면 메인 페이지 리뷰 생성 탭에 새롭게 만든 리뷰가 추가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생성한 리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기에 미응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응답자 입장에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접속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리뷰 응답 탭에 들어가면 초대받은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답변하지 않는 상태이기에 미응답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뷰에 접속하면 리뷰 대상자인 수신자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평가할 팀원들을 선택한 후에 리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리뷰의 답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수신자들은 향후 변경될 수가 없어 사용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변을 시작하게 되면 상단에 답변 대상자들인 수신자들이 존재하고 그 아래는 각 수신자들에게 할당된 질문들이 리스트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수신자를 선택하여 현재 답하고 있는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질문 아이템들을 클릭함으로써 답변할 질문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질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는 다음 수신자의 첫 번째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각 질문의 답변을 완료하면 해당 질문 리스트의 보도 색깔이 초록 색깔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수신자에 대해 모든 답변이 완료되면 해당 수신자의 보도 색깔이 초록 색깔로 변경됩니다. 모든 답변이 완료되면 아래 답변 버튼이 답변 제출하기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답변 제출이 완료되면 해당 리뷰에 응답일이 생깁니다. 리뷰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언제든 해당 리뷰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리뷰에 들어가면 수정하기 위한 모달이 뜹니다. 원하는 답변을 수정하고 답변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답변 수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다시 생성자 입장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답변하지 않았던 응답자들의 계정으로 미리 모든 답변을 완료한 후 다시 생성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였습니다. 리뷰 생성 탭에 생성해둔 리뷰에 들어갑니다. 현재 작성자별 탭에서는 응답자별로 답변들을 모아둔 탭입니다. 3명의 응답자가 모두 답변을 완료했고 오른쪽에 답변 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응답자를 클릭하면 응답자가 남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별 탭에서는 응답자가 답변했던 대상자, 즉 수신자들을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어리뷰 특성상 모든 응답자들은 모든 수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수신자 이상해 씨를 대상으로 한 답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파이리와 꼬부기 두 사람이 이상해 씨에게 리뷰를 남겼습니다. 모든 응답자가 답변을 완료하면 설문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설문 마감이 완료되면 더 이상 응답자들은 새롭게 답변을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설문이 마감된 이후 수신자별 탭에서 모든 수신자별로 답변을 확인합니다. 주관식 답변은 챗 GPT를 통해 여러 답변들을 하나의 답변으로 정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된 답변을 생성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어 리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정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정제된 답변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답변을 확인하면 결과를 전송할 수 있는 전송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수신자들에게 결과를 전달합니다. 다시 수신자 입장에서 살펴보기 전에 저희 서비스는 다크모드도 구현되어 있어 지금부터는 다크모드로 이어가겠습니다.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는 이 버튼을 통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신자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수신자 중 한 명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두었습니다. 리뷰 응답 탭에서 초대받은 리뷰인 데브코스 1차 피어 리뷰가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료된 리뷰어도 자신이 답한 대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종료된 리뷰이기 때문에 답변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리뷰가 종료되면 수신자로서의 본인이 받은 리뷰 결과를 리뷰 결과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뷰 결과 페이지에서는 동료들이 나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종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이리는 팀원들로부터 평균 2점을 받았고 소통 능력과 협업 스킬 부분이 부족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추후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모바일에도 대응되게 구현하였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 레인저 시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두 가지가 네. 좀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챗GPT 관련입니다. 네. 제가 3기 때 3기분이 저한테 만들었던 거 테스트를 좀 해달라고 해서 네. 그것도 챗GPT가 좀 연동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 챗GPT가 좀 안 좋았는지 음, 챗GPT가 연동이 안 되는 순간에 그냥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죽어버려서 제가 아예 테스트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저희가 있었는지.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었을 때 그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는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굳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제 API를 이용했었을 때 토큰 값이 있는데 그 토큰 값 길이가 넘어가게 되면은 응답을 받지 못해서 계속 이제 로테이션 그러니까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거를 기다리다가 꺼지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정했었을 때 얘네가 얼마만큼 답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토큰 값을 잘 설정해야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대부분의 문제였었어요. 저희가 했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두 번째는 네. 그 중간에 네. 이제 오브젝트 마더 패턴 사용하셨잖아요. 네. 네, 저희도 그거를 네. 1차 때 사용을 하고 2차 때는 저희는 빼게 됐었는데 이슈가 네. 그걸 사용하게 되면 네. 계속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여러 인원들이 계속 그쪽을 만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계속 컨플릭트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거 수정하는 게 여간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도 저희는 근데 이제 사용했던 목적이 이제 고정된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만 만들었었는데 저희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한 사람이 수정하게 되면은 이제 같이 좀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점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